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그것도 역시 제로입니까? 자진 사퇴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정치 생명이 아니 그러니까 그 욕심만 많은 게 드러났는데 자진 사퇴하면 그걸로 정치 생명 끝이에요 그날로. 그거 어떻게 더 국회의원을 나머지 해도 그거 그 제대로 된 국회의원 역할이나 하겠으며 뭐 차기는 이제 끝이라고 봐야.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이번에 낙마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현역 불패라는 게 현역을 낙마시켜 놓으면 그 사람 정치 인생을 끝낸 게 되기 때문에. 자, 유인태 전 수석도 나오셨고 또 허민 기자, 성한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일단 여러분들 다 예상하실 텐데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아직 후보자입니다. 임명을 그대로 강행할 것이다 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브리핑에서 밝혔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발표하면서 그 내용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설명을 했는데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민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하여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대통령께서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임명을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1명의 그러니까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에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만 철회하셨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거치와 관련하여 그분이 국회의원인지 국회의원이 아닌지가 주요한 고려사항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우상호 수석의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오늘 아침에 우상호 정무수석도 이제 얼마 전부터 언론사를 돌아가면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던데 오늘 조금 전에 언급했던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질문이 나오니 또 대답을 했는데 어제 브리핑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진짜 많이 들으셨거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신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더 이 의견이 더 우세했다, 저 의견이 우세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가감없이 전달했고요.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이렇게 판결하셨는데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드렸는데 네. 가장 마지막에 가장 영향을 미친 거는 제가 볼 때는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는 여당 지도부들의 의견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허민 기자. 네. 일단 우상호 수석이 대통령이 저한테는 설명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1시간 동안 보고하고 나중에 결정을 얘기할 때 대통령이 이야기를 정무수석에게 안 했다. 네.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문제가 됐는데 네.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 중에 너는 이진숙 후보자가 희생양이 될 거다. 강선우를 살리고 이진숙을 날릴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뭐 예언처럼 했고 들어맞았죠. 뭐 대충은 다 짐작하고 있었던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당연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좀 제가 예상 가능한 권력 논리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권력 논리가? 현역 의원을 내치기 어려웠을 것이고 예. 특히 뭐 2부 자리까지 깔아주면서 보살폈던 그 당 대변인 출신의 강선우 의원에게 모질게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보훈 인사 그리고 또 자기가 그렇게까지 잘해줬던 자기 캠프 측근들을 내쳤을 때 열렬한 지지층으로부터 오는 항의 이런 것들 참아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국정 동력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판단을 좀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 5기 인사, 보훈 인사의 이제 전형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집권 후에 그 기자 또는 시민단체, 뭐 경실련 같은 단체죠. 여기서 인사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좀 밝혀달라라고 했는데 아무런 대답을 안 했어요. 인사검증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규진을 예측해 볼 수 있었던 거는 후보 시절인 5월 25일입니다. 대선이 있기 한 예. 열흘 전쯤에 이재명 정부 인사기준은 본인이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한 건데 능력, 청렴함, 그다음에 충직함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충직함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민에 대한 충직성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능력이고 이제 마지막에 청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내치지 못하고 결국 열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그냥 고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그 인사 원칙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성원용 기자, 한겨레 신문도 오늘 사설을 보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그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이런 인물을 굳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평등 고양에 책무를 진 여성가족부 장관에 앉혀야 하는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렇게 또 한겨레 신문도 사설에서 지적을 했네요. 예, 그게 뭐 일반 상식적인 시각 아닐까 싶어요. 우상호 수석 이 텔레비전에 요새 나오는 거 보니까 얼굴이 좀 많이 까매졌던데 예. 마음고생이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 결정으로 매듭이 지어진 게 아니고 네. 지금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뭐 추가로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 2021년에 초선 의원한테 장관이 내가 예산 삭감을 하는 바람에 사과하는 뭐 갑질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일부 그 이제 보좌진 쪽에서도 뭔가 좀 추가 폭로가 더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제 대통령하고 정무수석이 매듭을 지었다고 해서 상황이 끝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까 허민 기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민심을 두루두루 다 경청을 했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있는 그대로 다 보고를 드렸다. 하루가 넘어서 장고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준석 후보자 지명 철회한다. 라고만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잖아요. 민심은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파악한 것보다 훨씬 더 사납고 안 되겠다 그러면 결정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태 수석님 어떻습니까? 윤태 수석님께 아마 자문을 구한다면 꼭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우상호 수석이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 눈빛도 또 벌써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현역 불패라고 하는 게 말이죠. 그 장관 지명했다 낙마하면은 정치 생명이 끝나잖아요. 이번에 가령 낙마했다. 그럼 다음에 공천을 받을 수 있겠어요? 출마해서 당선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로 괜히 호의를 베풀어서 또 대통령으로서는 뭐 잘 봤으니까 이제 그 장관을 시켰는데 이제 강선우 의원은 장관 지명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예. 이미 이걸로 내상을 너무 입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완전히 낙마 이번에 해버리면 그 정치 생명이 그날로 끝나니까 조금 너무 괜히 내가 장관 지명했다가 이 몹쓸 짓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뭐 조금의 타협책 일단 뭐 임명은 하고 임명해도 제대로 장관 역할 못 할 거라고 봐요. 이미 네. 너무 상처가 커서 네.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이 교체를 하는 걸로 뭐 이거 완전 혼자 추측입니다. 네네. 예. 그 정도 그렇잖아요. 너무 잔혹하잖아요. 괜히 자기가 장관하라고 지명했다가 한 사람 정치 생명을 완전히 이제 끊게 생긴데 그건 뭐 자업자득이라 치고 지금 후보자에 그렇게 이대로 그냥 하기에는 어떻게 좀 뭔가 좀 타협책을 지금 그런 수순을 밟는 게 아닌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수석님 말씀은 장관 임명까지는 가고 그 장관을 어느 정도 하다가 자연스럽게 또 다른 또 여성가족부가 조직 교체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니까
뭐 그런 시점에 조기에 또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혹시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이 정도 내상을 입고 언론이 어떤 추가 보도를 할지도 모르고 어떤 추가 의혹이 또 폭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의견을 다 듣고 나서도 그래도 강선우 후보자가 대선 과정에서 고생했고 또 전문성도 있고 복지 또 여성 아동 문제 다 전문가니 그래도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잘하지 않을까라고 신임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강선우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그것도 역시 제로입니까? 자진 사퇴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정치 생명이 아니 그러니까 그 욕심만 많은 게 드러났는데 자진 사퇴하면 그걸로 정치 생명 끝이에요 그날로. 그거 어떻게 다 더 국회의원을 나머지 해도 그거 그 제대로 된 국회의원 역할이나 하겠으며 뭐 차기는 이제 끝이라고 봐야.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이번에 낙마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현역 불패라는 게 현역을 낙마시켜 놓으면 그 사람 정치 인생을 끝낸 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국회의원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려고 다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이 그날로 하니까 아마 그 동료들이 아유 그거 완전히 여기서 정치 생명 끊는 건 좀 그래서 그 현역 불패라든 전통이 생긴 게 아닌가 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상호 수석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의문을 이제 갖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다 좋은데 그거는 정치권이나 여권의 내부 논리일 뿐이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강선우 후보자가 과연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보좌진에 대해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기가 됐고 더군다나 거짓으로 해명을 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그런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뭔가 분명하지는 않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요. 할 말이 없는데 그냥. 그 부담은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오는 겁니다. 이게 뭐 갑질하고 표절 중에 어느 게 더 나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갑질이 좀 더 직접 당사자입니다. 누구나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회사 상사한테 갑질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치인들 논리로 설명을 하면은 안 되는 문제예요. 전 그래서 이제 교육부 장관이야 뭐 표절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거고 강선우 후보자도 이게 다른 장관이면 괜찮을 수가 있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이기 때문에 갑질은 곤란하다 이런 게 이제 민심의 다수 의견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이제 유인태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절충안으로 뭐 풀어갈 수도 있겠다. 저도 그런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뭐 그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이런 거 하려면 한 10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게 이제 늘 하루 빨리 임명하려고 그게 줄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내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지지율 이런 게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좌진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보통 우리 유인태 선배도 국회의원을 오래 지내셨지만은 국민 즉 민심이죠. 민심과 국회의원을 연결해주는 이제 그 다리 같은 거잖아요. 교량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죠. 우리가 휴대폰을 볼 때 이제 세상과 휴대폰 안에 내용을 연결해주는 것이 이 바깥에는 인터페이스잖아요. 예. 보좌진이 그런 예. 인터페이스 역할을 예.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국민에 대한 갑질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보좌진들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90몇 프로가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야당은 지금 뭐 꽃놀이패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뭐 다른 사안 예컨대 무슨 통상 관련, 뭐 경제 관련, 그다음 외교 관련 뭐 장관도 조현 외교부 장관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죠. 뭐 부동산 투기에다가 농지에다가 많은 사람인데 다 통과시켜줬잖아요. 이거 협치를 해준 거거든요. 예. 근데 강선호 의원만큼은 이건 안 되겠다라고 했던 거가 국민적 분노가 워낙에 크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 아까 이제 뭐 성 선배도 얘기했고 유인태 선배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지명철에는 워낙 강수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예. 이제 그 이준석 후보자가 그 우상호 수석이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대통령 뜻은 이런 것 같은데 그랬더니 본인이 지명철회를
예. 원했다고 해서 그것도 상당히 예, 의아했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지명철인데 이건 예. 워낙 강수고 그렇죠. 사실은 뭐 정책면 끝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 두 번째는 송 선배가 얘기한 이제 자진 사퇴 문제인데 이거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시간 여유가 좀 있고 열흘 정도에 그러면은 추가 폭로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또 민심이 그리고 또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나올 텐데 오늘도 뭐 당장 뭐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지도 일주일 만에 2.4%포인트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 지명철회까지는 아니어도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임명했다가 조기 교체하는 방식 같은 것도 있을 텐데 뒤에 두 가지 방안 중에서 하나가 채택될 가능성이 저는 이제 있다고 보여주죠. 예, 유인태 수석님과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거 SBS가 처음 보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강선우 SBS 탐사보도팀에 그 기자도 우자로 끝납니다. 안상우 기자가 처음으로 보도했죠. 내가 참고로 예. 내가 사무총장 할 때 예. 전부 정보 공개 안 하는 걸 예. 이게 저 보좌진도 사무처에서 월급이 나가요. 예. 그러니까 저거 바뀐 거 자료 달라고 이제 언론이 나와서 정보 공개 뭐 하잖아요. 하고 나면 너 그거 왜 줬냐고 난리치니까 일체 제가 가보니까 안 했던 거예요. 예. 근데 하여튼 그걸 정보 공개로 바꿔서 지금은 어느 의원실이고 저 보좌진 이렇게 바뀐 거를 다 정보를 그러니까 그 제덕인 줄 아시라고. 알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공개하게 바꿔놨어요. 그렇죠. 익명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말에 익명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미 문제가 됐는데 뭐 구체적으로 제가 안상우 기자가 어떻게 취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만나서 그 사람이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듣고 또 확인하는 과정도 거치고 그거는 이제 그랬겠죠. 소문이 이미 바닥에 나 있었어요. 예. 강선우 의원 이 경우에는 보좌진들 사이에 유인태 수석님도 이미 저도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는데 예. 이제 다만 뭐 5년간 몇 명이 바뀌었냐 이 자료는 사무처에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예. 그거는 그동안에 비공개인 걸 예. 공개로 제가 가서 바꿔놨다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데 우리 안상우 기자 보도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의원이 그 정보 공개 요구해서 그 해서 그거는 이제 풀된 기사였어요. 그 내용은 어쨌든 그 내용이 유인태 수석님이 국회 사무총장 시절에 예. 유인태 수석님이 어쨌든 그래서 세상이 조금씩 더 공개 투명해지는 거죠. 세상을 움직이는 분들은 다 따로 있습니다. 예. 의정민주화의 협력한 공헌을 세우십니다. 근데 저희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이 뉴스를 들으시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진수 후보자는 뭐 청문회 봤더니 그럴 수 있는데 표절은 말이 안 되지. 근데 왜 강선우 후보자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당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박성훈 원내 대변인의 이야기 듣고 나서요. 민주당의 박상혁 또 대변인의 이야기까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반응은 어떤지 들어보시죠. 갑질 여왕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은 이재명 정권의 도덕적 파산 선언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가 우선인 여성가족부 장관에 갑질 여왕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도무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이 대통령의 인사 기준은 자신의 심기 보좌와 충성이었습니까? 이럴 거면 국민 추천제는 왜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문성과 도덕성이 바닥인 사람들을 장관 후보자에 앉힘으로써 민심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국민의힘의 박성훈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셨는데요. 자, 민주당의 박상혁 대변인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발목 잡기를 그만두고 여러 가지 국가의 어려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린다. 필요한 부분들은 소명이 됐고 강선우 후보자가 그날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과정 속에서 상처를 주신 분들에게는 사과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일하는 것으로 지켜봐 주시고 그런 부분으로 평가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혹시 도돌이표가 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금 박상혁
민주당 대변인 또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어떻게 서 있는 곳만 바뀌면 저렇게 몇 년 전에 상대당이 했던 이야기를 저렇게 그대로 하는지 왜 몇 년 뒤에 또 서 있는 곳이 바뀔 경우를 생각 안 하는 건지 오히려 박상혁 의원이 한 이야기를 박성훈 의원이 해준다면 뭐 새 정부 출범하는데 대승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겠다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절대 그건 안 되는 거고 또 박성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박상혁 의원도 우리가 여당이지만 이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또 왜 못하는 건지 뭐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좀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 이거 어쨌든 간에 뭐 현재 진행형이라고 아까 성환영 기자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변수는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일까요? 아니면 언론이나 오늘 아까 잠깐 얘기하신 문재인 정부 시절의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가 폭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시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뭐 이렇게 예상 갖고 그랬다라고 하는 폭로가 있었는데 이게 더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성환영 기자? 여기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지율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뭐 요즘 뭐 24시간 뉴스가 쏟아지니까 당장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 또 무슨 새로운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살 얼음판 위에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강선우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되고 나서 내정 소감 갖고 왔습니다. 더 낮은 것, 더 어려운 것, 더 아픈 곳으로 제 몸과 마음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오늘과 내일을 누군가에게 말씀하시고 싶을 때 그 곁에서 낮은 무릎으로 몸을 기울여 경청하겠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희망으로 품어내는데 모든 것을 쏟아 붓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친 삶을 버텨내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소감은 그게 원래 내정됐을 때 직후에 발표된 거죠. 이번에 뭐 강행하겠다 뭐 이 뒤에 나오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근데 뭐 지금 강선우 후보자는 이제 더 이상 그 논지를 고집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국제정치 용어 중에서 이제 이니셔티브의 전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권을 넘기는 거예요. 결정권을 넘김으로써 상대가 곤란한 처지에 빠뜨리게 하는 건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에게 결정권을 넘겼다. 이니셔티브를 넘겼다. 자기 결정을 네가 해라. 넘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는 심각한 수고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 우상호 수석의 브리핑을 잘 들어보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브리핑은 안 했어요. 처음에. 안 했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태로만 했고 그래서 기자들이 여가부 장관은 그대로 임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브리핑의 형태도 보면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 윤태 수석님 더 보태실 말씀이 있습니까? 아유, 참 처음부터 그 안한 장관 지명했을 할 의사이냐 그럴 때 안 한다고 그랬으면 이런 비언은 안 당했을 텐데 하여튼 상처가 너무 커요. 네. 강선우 장관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 여권 정부 다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크죠. 예.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후에 협치 그 모양새를 잘 보여줬어요. 집권하는 날 그렇죠? 그 대통령 선서하는 날 그날 바로 이제 여야 대표들 모여서 오찬을 했고 그다음에 뭐 열흘인가 지나서 또 여야 지도부 만나서 오찬을 했고 해서 또 국회 가서 또 시정연설해서 야당 의석과 가서 악수 나누고 잘했거든요. 협치 쇼라 하더라도 그래서 협치를 자기의 정치 브랜드로 삼으려고 했고 그리고 또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사의 3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국민에 대한 충직함 얘기를 했고 국민 눈높이를 끊임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거 역시 이재명의 브랜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투성이 장관을 임명하고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고자 하면서 결국은 자기 브랜드에 침을 뱉는 행위가 된 거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좀 아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 뭐 다 알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뭐 내렸다고 봐야 되겠죠. 다들 지금 여당 관계자들이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인사권자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우상호 수석도 그 참모가 그거를 뭐 훼손하는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정치적 부담과 책임을 대통령이 감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냐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환영 기자는
어쨌든 이제 그 자리의 적합성이 여전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장관 제의 받았을 때 차라리 뭐 다른 장관은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은 좀 피해갈 수 있는 건데 여성가족부 장관이기 때문에 갑질 문제가 이제 아주 핵심적인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어쨌든 지금 이 얘기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네. 좀 부담이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장관 인선이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사실은 10몇 명이죠. 그중에서 19명 정도 되죠. 2명 정도 문제가 됐고 1명 낙마했으면 굉장히 다른 자리는 인사를 잘한 거예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뭐 중앙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 많이 없어요. 또 이번에 이진수 후보자 같은 경우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고 이제 추천을 받은 거고요. 물론 이제 강선우 후보자는 국회 의정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뭐 정치인들을 많이 기용하고 관료들하고 적절히 안배하고 당내 비주류도 안배하고 보수 쪽 추천받아서 뭐 통합형 인사를 하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좋은 편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강선우 후보자 문제가 더 좀 도드라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아픈 포인트가 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좀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빨리 정리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는 강선우 후보자에게 공이 넘어갔다. 네, 예,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하셨고요. 네.